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산 집. 이 집이 이제 1년 전에 이미 서울 한남동의 유엔빌리지와 함께 최순실 씨가 보고 간 집이다. 그게 이제 이번에 구입이 된 거다. 이 얘기는 나왔고요. 자, 청와대 경호팀도 박 전 대통령은 수감돼 있지만 물적 경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준비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바로 내곡동 집 바로 뒷집이 청와대 경호실에 의해서 21억 원에 매입됐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저 뒤에 보시면요.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저 삼각형 빨간 지붕 뒤에 보이는 집이 있어요. V자로 이렇게 볼록하게 그 집입니다. 대지 면적이 358제곱미터, 연면적은 228.14제곱미터. 자, 이게 뭐 평이라고 해야 좀 빨리 알아들으실 텐데 그런 집인데, 자, 이 집입니다. 저 뒤에 이제 지붕만 보였잖아요. 그 지붕집인데 경호동으로 산 거거든요, 허 교수님. 저게 이게 21억 원.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한번 이걸 저희가 직접 물어봤어요. 자, 이거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호동 때문에 쓰겠다고 사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목적 그밖에 없잖아요. 목적이. 네네. 그렇잖아요. 뭐 뻔하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어떤 분들 왔다 갔다 하시기는 했는데 분인가 오셨던 거. 정장 딱 차려 입고 포스가 좀 있어 보이죠. 네, 정장 딱 차려입고. 지금 보면 뭐 집만 산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네요. 뭐 그렇습니다. 집값보다 뭐 거의 비슷비슷한 돈을 주고 지금 경호동도 또 사네요. 뭐 저거 한 동뿐만 아니라 한두 동 더 사야 될 겁니다. 더 왜냐하면 사야 네. 돼요. 경호원들이 있으면 숙소가 있어야 됩니다. 사고 먹고 해야죠 또. 그 숙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호원들이 사무를 보는 또 사무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최소 두세 채를 주변에 매입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 플러스 바로 저 뒷집에 붙어서 똑같은 규모의 집이 있으면 저걸 경호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거는 사서 집은 철거를 하고 또 경호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고쳐야 될 겁니다. 아, 저게 낡기도 했네요. 네, 그러니까 네. 저걸 아예 사서 다시 좀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예 헐어버리고 경호 목적으로 바꾸어서 새 건물을 짓는다든지 앞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임 대통령들이 퇴임할 때 다 돼가면은 4년 차 들었으면 벌써 이제 어디 가서 살 것이냐, 또 살게 되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주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경호실의 가장 큰 그게 문제, 가장 큰 업무 중에 고민해야 하나가 됩니다. 될. 그래서 이제 저 부분들은 뭐 국민들이 따로 오해하실 필요는 없다. 경호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저거는 이제 국고 재산이 됩니다. 네. 국가 국고로? 재산입니다. 그게 네. 박 전 대통령 개인한테 가는 재산이 아니고 끝나고 나면 네, 다시. 언제든지 저거는 국가의 재산으로 그렇게 지금도 돼 있는 겁니다. 네, 허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저희가 전화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곡동 안골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원래 시세는 평당 1,800에서 2,000 정도 하는 곳입니다. 그 주인이 1,800에 저희 부동산에 내놨었거든요, 평당. 근데 대통령이 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올려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세보다는 높은 거죠. 이제 전직 대통령의 영향으로 가격이 올라간 걸로 봐야 됩니다. 자, 저 얘기를 들으면은 평상 가격보다 올라갔다. 주민들이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찬반이 있겠지만 부근 집값이 좀 오를 그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지금 그 반응을 보면은 환영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오히려 마치 삼성동 자택에 보면은 여러 찬반 논란이 있어서 시끄럽게 됐다는 그런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 있는 분들로서는 반드시 사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나가야 되면 조금 더 비싸게 팔아라. 네, 네. 그와 같은 적정한 선에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이게 358제곱미터, 쉽게 말하면 한 110평 내지 120평 정도 대지가 되는 정도가 변호사라 되는 역시 것이죠. 바로 환상이 네, 되시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 평당 이제 보통은 그게 한 1,800 정도 되는데 대략 한 2천만 원. 결국 그 기존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기 전보다 한 평당 한 200~300만 원 이상 주고 샀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꽤 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괜찮았던 거래일 수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탄핵이 안 됐다고 하면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는 건물, 그리고 또 경호동, 그리고 또 기사나 가사 도우미들이 사는 이런 세 동 전체를 다 샀어야 되는데, 이 탄핵이 있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살 집은 본인이 사게 된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집주인은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평당 가격 뛰어서 팔았으니까. 그런데 이 집에 주인이 살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세입자는 좀 황당하게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집이 매물 나와 있는 거는 한 2, 3년 됐습니다. 사는 분도 있고 세입자도 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기간까지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거라면 돈을 조금 더 주면서 이사 비용을 준다든가 해서 내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입자는 나가야 된다네요. 그러게 오늘 저도 보도를 봤는데 세입자는 그 집주인한테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비워줘야 될 날짜 그때는 통보를 대통령 받았다고. 때문인 거는 몰랐다고 그래요. 몰랐다고 그러죠. 그런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집주인이 지금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완전 뭐 집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저 집을 안자가면 우리 그 정부가 어떤 예산으로 사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그 지난해 국회에서 이 그 대통령 그때만 하도 대통령 탄핵이나 파면 이걸 예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7억이라는 사저와 관련된 구입 예산. 예, 그러니까 경호동 관련된 구입 예산을 책정을 해 놨어요. 67억 원. 예. 근데 이것이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네. 이것이 다 국고로 기속이 돼 버렸습니다. 일단 들어갔는데. 일단 들어갔는데 지금 저 돈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아마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네. 우리가 그 허 교수님 충분히 설명하셨듯이 글쎄요, 예. 이 부분은 뭐 앞으로 경호동으로 쓴다 하더라도 쓰고 난 뒤에 다 끝나고 나면 어차피 그 국가재산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그 국민들이 저 아까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 개인 돈 아니다 이거죠. 네, 자, 아까 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주위에 뭐 공효동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건물을 좀 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 상황도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부동산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앞집 얘기예요. 네. 그 앞집. 그 앞에 있는 그분은 오래 사셨고요. 거기서 거의 뭐 그쪽에 이제 터줏대감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로서 저희도 몇 번 그걸 팔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파실 의향이 없으셨던 분이세요. 오히려 그분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집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희한테. 본인 집은 안 팔고. 네, 저 동네에서 청규화집이라고 한다네요, 저 집을. 안 파신다고 네, 한다는데요. 그렇죠. 오래 사신 분들은 정이 들고 자기 삶이 네. 녹아 있기 때문에 쉽게 안 팔죠. 저 동네 공기도 좋다고 그러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저런 경우에 이제 굳이 매입을 해야 되면은 뭐 조금 돈을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제 그분도 또 다른 거처를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부동산 거래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꼭 필요해서 취득할 때는 조금 더 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처분하고 가야 될 때는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아야만 처분이 되는 그건 뭐 매우 상식적인 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뭐 괜히 국민들이 좀 억울해한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게 네. 들어가는 돈이 국고고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좀 잘 절약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 이래저래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국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가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통령 몇 년형을 선고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비어 있는데 지금 권고동이랑 다 들어가나 봐요. 어쨌든. 돈은 또 다 드려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오나요?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경우에는 그 대통령 경호관리법에 의해서 10년간 경호를 하고 돼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할 경우에는 5년 추가해서 15년 동안 경호가 가능한데 탄핵된 대통령에 한해서는 5년간 경호를 해주고 추가할 경우에 5년이 추가돼서 10년입니다. 원하면 5년 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 이상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경호의 의미는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경호실에서 이것을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해 나갈 것 같고요. 대통령이 아마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오게 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사법적인 변동 사항이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경호실에서는 계속적으로 경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박근혜 그 경호란 것은 두 가지인 겁니다. 사람에 대한 이른바 인적 경호가 있고 그리고 물적. 인 경비가 있는 겁니다. 아, 경비. 한마디로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비를 해주는 것이죠. 경호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옆에서 증거리는 하는 것은 중지가 되지만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물적인 이 집에 대해서는 경비 차원에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사한다고 합니다. 경호실도 옮겨오고.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 매물 나와 있는 거는 한 뭐 2, 3년 됐습니다. 사는 분도 있고 세입자도 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기간까지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거라면 돈을 조금 더 주면서 이사 비용을 준다든가 해서 내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입자는 나가야 된다네요. 그러게 오늘 저도 보도를 봤는데 세입자는 그 집주인한테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비워줘야 될 날짜 그때는 통보를 대통령 받았다고. 때문인 거는 몰랐다고 그래요. 몰랐다고 그러죠. 그런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집주인이 지금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완전 뭐 집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저 집을 안자가면 우리 그 정부가 어떤 예산으로 사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그 지난해 국회에서 이 그 대통령 그때만 하도 대통령 탄핵이나 파면 이걸 예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7억이라는 사저와 관련된 구입 예산. 예, 그러니까 경호동 관련된 구입 예산을 책정을 해 놨어요. 67억 원. 예. 근데 이것이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네. 이것이 다 국고로 기속이 돼 버렸습니다. 일단 들어갔는데. 일단 들어갔는데 지금 저 돈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아마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네. 우리가 그 허 교수님 충분히 설명하셨듯이 글쎄요, 예. 이 부분은 뭐 앞으로 경호동으로 쓴다 하더라도 쓰고 난 뒤에 다 끝나고 나면 어차피 그 국가재산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그 국민들이 저 아까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 개인 돈 아니다 이거죠. 네, 예. 자, 아까 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주위에 뭐 공효동뿐만 아니라 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산 집. 이 집이 이제 1년 전에 이미 서울 한담동의 유엔 빌리지와 함께 최순실 씨가 보고 간 집이다. 그게 이제 이번에 구입이 된 거다. 이 얘기는 나왔고요. 자, 청와대 경호팀도 박 전 대통령은 수감돼 있지만 물적 경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준비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바로 내곡동 집 바로 뒷집이 청와대 경호실에 의해서 21억 원에 매입됐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저 뒤에 보시면요.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저 삼각형 빨간 지붕 뒤에 보이는 집이 있어요. V자로 이렇게 볼록하게 그 집입니다. 대지 면적이 358제곱미터, 연면적은 228.14제곱미터. 자, 이게 뭐 평이라고 해야 좀 빨리 알아들으실 텐데 그런 집인데 자, 이 집입니다. 저 뒤에 이제 지붕만 보였잖아요. 그 지붕집인데 경호동으로 산 거거든요. 허 교수님. 저게 되게 21억 원.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한번 이걸 저희가 직접 물어봤어요. 자, 이거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호동 때문에 쓰겠다고 사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목적 그것밖에 없잖아요. 목적이. 그렇잖아요. 뭐 뻔하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어떤 분들 왔다 갔다 하시기는 했는데 누군가는 분인가 오셨던 거 정장 딱 차려 입고 포스가 좀 있어 보이죠. 네, 정장 딱 차려입고. 지금 보면 뭐 집만 산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네요. 뭐 그렇습니다. 집값보다 뭐 거의 비슷비슷한 돈을 주고 지금 경호동도 또 사네요. 뭐 저거 한 동뿐만 아니라 한두 동 더 사야 될 겁니다. 더 왜냐하면 사야 네. 돼요. 경호원들이 있으면 숙소가 있어야 됩니다. 사고 경호원들, 먹고 해야죠 또. 그 숙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호원들이 사무를 보는 또 사무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최소 두세 채를 주변에 매입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 플러스 바로 저 뒷집에 붙어서 똑같은 규모의 집이 있으면 저걸 경호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거는 사서 집은 철거를 하고 또 경호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고쳐야 될 겁니다. 아, 저게 낡기도 했네요. 네, 그러니까 네. 저걸 아예 사서 다시 좀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예 헐어버리고 경호 목적으로 바꾸어서 새 건물을 짓는다든지 앞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임 대통령들이 퇴임할 때 다 돼가면은 4년 차 들었으면 벌써 이제 어디 가서 살 것이냐, 또 살게 되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주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경호실의 가장 큰 그게 문제, 가장 예, 큰 업무 중에 고민해야 하나입니다. 될. 그래서 이제 저 부분들은 뭐 국민들이 따로 오해하실 필요는 없다. 경호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저거는 이제 국고 재산이 됩니다. 네. 아, 국가 국고로? 재산입니다. 그게 네. 박 전 대통령 개인한테 가는 재산이 아니고 끝나고 나면 네, 다시. 언제든지 저거는 국가의 재산으로 그렇게 지금도 돼 있는 겁니다. 네, 허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저희가 전화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곡동 안골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원래 시세는 평당 1,800에서 2,000 정도 하는 곳입니다. 그 주인이 1,800에 저희 부동산에 내놨었거든요. 평당. 근데 대통령이 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을 여러 개 건물을 좀 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 상황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부동산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앞집 얘기예요. 네. 그 앞집. 앞에 있는 그분은 오래 사셨고요. 거기서 거의 뭐 그쪽에 이제 터줏대감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로서 저희도 몇 번 그걸 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파실 의향이 없으셨던 분이세요. 오히려 그분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집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희한테. 본인 집은 안 팔고. 네. 저 동네에서 청규화집이라고 한다네요, 저 집을. 안 파신다고 네, 한다는데요. 그렇죠. 오래 사신 분들은 정이 들고 자기 삶이 네. 녹아 있기 때문에 쉽게 안 팔죠. 저 동네 공기도 좋다고 그러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저런 경우에 이제 굳이 매입을 해야 되면은 뭐 조금 돈을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제 그분도 또 다른 거처를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부동산 거래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꼭 필요해서 취득할 때는 조금 더 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처분하고 가야 될 때는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아야만 처분이 되는 그건 뭐 매우 상식적인 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뭐 괜히 국민들이 좀 억울해한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게 네. 들어가는 돈이 국고고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좀 잘 절약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 이래저래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국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가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통령 몇 년형을 선고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비어 있는데 지금 경호동이랑 다 들어가나 봐요. 어쨌든. 돈은 또 다 드려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오나요?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경우에는 그 대통령 경호관리법에 의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올려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세보다는 높은 거죠. 이제 전직 대통령의 영향으로 가격이 올라간 걸로 봐야 됩니다. 자, 저 얘기를 들으면은 평상 가격보다 올라갔다. 주민들이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찬반이 있겠지만 부근 집값이 좀 오를 그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지금 그 반응을 보면은 환영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오히려 마치 삼성동 자택에 보면은 여러 찬반 논란이 있어서 시끄럽게 됐다는 그런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 있는 분들로서는 반드시 사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나가야 되면 조금 더 비싸게 팔아라. 네, 네. 그와 같은 적정한 선에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이게 358제곱미터 쉽게 말하면 한 110평 내지 120평 정도 대지가 되는 정도가 변호사라 되는 역시 것이죠. 바로 환산이 네, 되시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 평당 이제 보통은 그게 한 1,800 정도 되는데 대략 한 2천만 원. 결국 그 기존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기 전보다 한 평당 한 200~300만 원 이상 주고 샀다 이렇게 되는 것 꽤 같은데요. 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괜찮았던 거래일 수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탄핵이 안 됐다고 하면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는 건물 그리고 또 경호동 그리고 또 기사나 가사 도우미들 사는 이런 세 동 전체를 다 샀어야 되는데 이 탄핵이 있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살 집은 본인이 사게 된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집주인은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평당 가격 뛰어서 팔았으니까. 그런데 이 집에 주인이 살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세입자는 좀 황당하게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집이